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2022년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5월 22일에 열립니다. 저도 그날 강의를 한 개에 맡게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강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맡은 강의는 실리프팅의 원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리프팅은 지금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원래는 2005년 지금부터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많이 대중화되었는데 사실 한의학 쪽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고객분들이 얼굴에 다가 녹는 실을 풍선처럼 이렇게 막 많이 넣고 오시는 거예요. 한의원에서 이제 매선이라고 하는 걸 막 넣고 오셨었는데 실을 이렇게 막 넣고 오면 주름도 펴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피부도 좋아진다. 한의원에서 침 맞고 부항 뜨고 이러는 걸로 알았는데 녹는 실을 넣고 그런 미용 시술을 한다? 되게 의아했었는데 그게 점점 퍼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현대의학으로 편입이 돼서 미용 시술에서도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미용의학에서 더 개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죠. 실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매선이라고 하는 녹는 실을 진피에다 넣었을 때, 지방층에 넣었을 때 조직학적 변화를 갖다가 돼지를 키워서 시간별로 그 돼지의 피부 조직의 변화를 도출을 해내서 이 지방층에 들어갔을 때는 지방이 줄고 그 다음에 진피층에서는 콜라겐 그리고 섬유화 조직이 늘어나서 단단해지고 이 두 가지 현상을 갖다 딱 결론을 냈습니다. 장비가 발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실을 지방층에다가 이제 많이 넣으면 지방이 주는 것이었고, 피부를 단단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게 하고 싶다고 하면 진피층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장비를 활용을 해서 옛날에 실을 활용을 했던 그런 결과들을 지금은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장비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는 카트리지라고 하는 이 핸드피스의 초점이 뭐 1mm, 2mm, 3mm, 4mm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실을 넣을 때 우리가 넣는 깊이층이 이렇게 있듯이 초음파로는 열 응고점을 만들 수 있는 깊이를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을 피하 지방층에 넣어서 지방을 갖다가 줄이는 효과를 하이프로 나타내겠다. 그러면은 하이프로는 깊은 층에 초점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카트리지를 껴서 활용을 하면 실을 갖다가 그 층에다가 넣었을 때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랑 같은 원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고주파를 사용한다고 하면 고주파는 이제 헤르츠 그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쓰거든요. 그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가 표피에 맺히게 되고 주파수가 낮으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층에 에너지를 주고 싶다고 하면 주파수가 낮은 거를 쓰게 되고, 표피층에 에너지를 주고 싶다고 하면 주파수가 높은 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발달하기 전에는 실을 활용을 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장비가 발달을 해서 옛날에 실로 나타냈던 그런 효과를 장비의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은 나타내고 있다. 실 대신 에너지 장비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은 조직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면 바늘에다가 실을 껴서 조직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종, 그 다음에 찌를 때의 통증, 그 다음에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멍 같은 것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통증 같은 거 조절하기도 쉽고, 시술 후의 부종 같은 것도 시술자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으로 염증 같은 거 생기지 않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에너지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몸에다가 뭘 주입을 하지 않고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좀 더 발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은 결국 도태될까요? 그러면은 실은 사장이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은 자기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또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요즘에는 실이 이제 좀 더 굵어지고 포그라고 그래서 돌기가 생겨서 굵은 실로 우리가 장비보다 더 강력하게 리프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코끝을 갖다가 높이는 코 성형에서는 장비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실로는 코끝을 갖다가 높이는데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역할을 하는 그런 시술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을 갖다가 줄이는 거에서는 장비보다는 좀 더 확실한 일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개량이 된다고 하면 아까 통증과 찌르는 멍 때문에 실을 갖다가 시술하는 게 기피가 되고 했다고 하는데, 많은 발전을 통해서 멍이 좀 안 들게 이렇게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실들도 점차 개량이 돼서 나올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또 장비와 더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융합의 시대잖아요. 실과 이런 에너지 장비들이 서로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과 에너지 장비는 서로 어느 쪽이 우세해지고 어느 쪽이 사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 미용시술 영역에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차지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병합이 돼서 좋은 시술의 영역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강의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없는데, 발표 준비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은 기회이지 않았나. 맨날 오는 환자만 보고 치료하고 시술하고 이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영상 찍으면서 원고 쓰고 발표 준비하면서 슬라이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본인의 시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학회에 오셔서 강의 듣게 되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